두 번째 장풍법을 지금 오늘 공부를 했는데, 장풍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했습니다. 첫 번째가 가까운 산 4개 사신사라고 하는 거를 먼저 공부하다. 이게 먼저 중요하다. 제가 이 사자 쓴 거 이제 이해되죠? 모래사자를 왜 썼는지. 예. 그럼 4개의 산 빼고 주변에 나머지 멀리 있는 산들, 예? 다 포함해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거를 아침조자 신하신자 조신사라고 한다. 요건 좀 덜 중요하다. 요거가 사신사고, 나머지는 눈에 보이는 모든 흰색 산은 다 조신사란다. 요 사이에 있는 거 요거조차도 조신사예요. 쬐만한 거. 예, 이거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요때 그럼 조신사라고 하는 건 뭐냐? 한자 아주 희한하게 썼죠. 아침에 신화 같은 산이다 이 소리예요. 내 자리가 왕자리라고 보고, 내 자리가 제일 좋은 명당자리 혈자리라고 보고 앞을 봤었을 때 모든 산들이 아침에 왕인 나한테 신하들이 이러고 읊조리듯이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공손하게 임금님한테 절을 하고 있는 듯이 앞에 있는 산들이 내한테 함부로 대항하는 산들이 아니고 유정하게 이렇게 나한테 참 부드럽게 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아침에 신하가 내한테 절하는 것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해서 이름을 조신사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공부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연결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신사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 또 이제 또 진도를 나갈 거다. 자, 이때 조금만 더 할게요. 되겠나 시간이? 그래, 여기까지만 하자. 제가 아까 그거를 조신사를 요 위에서 안 해서 이야기 안 한 것 같아서. 자, 이때 사신사 4개가 있는데, 앞산 자, 후현무. 제가 현무산 봅시다. 그럼 뒷산 보는 거 이제 이해되죠? 예, 주작산이 어떻습니다. 그럼 앞산을 상징하는 거고, 청룡산을 봅시다. 그러면은 좌측이고, 백호를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우측산을 보시면 돼요. 저랑 답사 나갔을 때. 예. 그랬을 때 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요. 요 놈이 짝이고 요 놈이 짝이에요. 앞뒤가 짝이고 양옆이 짝이에요. 뒷산, 앞산, 그 다음에 좌청룡산, 우백호산이 이렇게 있다면 요 놈과 요 놈이 짝이고 요 놈하고는 요렇게 짝이라. 아래 위로 짝이고 양옆으로 짝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산줄기를 주는 놈이고 이쪽에서는 받아치는 놈이거든요. 가운데 물이 흐를 거니까. 이제 물이 흐를 거니까. 이 땅은 누구 땅? 이 땅. 요 땅은 다 물 건너간 땅이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땅 기운을 주는 놈은 요 뒤쪽에 하나뿐이고, 요 산들은 물 건너가 있는 땅이므로 실질적으로 지하로 땅 연결은 안 돼 있지만 보이는 대로는 영향 준다 했죠. 기억납니까? 보이는 대로 영향을 주는데, 그래도 요 놈과 요 놈이 서로 짝이 됐으므로 요 놈과 요 놈 관계를 공부해야 되고, 요 놈 볼 때는 요 놈이랑 관계를 공부하면 돼요. 공부할 때. 요 놈이 혀를 뒷산에서 요 놈이 혀를 내려다 준다면 요 놈은 혀를 더 이상 못 나가게 막아주는 놈이 이 놈이라, 앞산이라. 이때 이 산과
이 산 중에서 어느 게 더 커야 되느냐 하면은 이놈이 크고 이놈이 작아야 돼요. 크기가. 다시 말해서 지금 내 자리가 5급 공무원 자리인데, 예? 그래서 이게 5급 정도의 상 크기인데 앞에가 7급 정도의 상 크기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리를 안 내놔도 되지요. 내가 상급이잖아. 하급이 왔는데 내가 자리 비켜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5급인데 앞산이 내보다 훨씬 커가지고, 예? 등치도 크고 용량도 크고 힘도 센 놈이 앞에 딱 전주작으로 버티고 있으면 그 놈이 3급짜리 산이다. 3급 공무원이 왔다. 그럼 내 자리 비켜줘야 돼요? 안 비켜줘야 돼요? 비켜줘야지. 그래서 뒷산보다 앞산이 더 크면 내 자리 빼앗긴다는 산이에요. 크게 보이고 그냥 가까이에서 내를 짓누를 것 같고 이러면 내 자리 빼앗기는 자리다. 동업을 했더니 뒤통수 얻어맞는 자리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진급 잘 안 되는 자리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자리고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요 눈동자 2개만 그리면 무조건 백악입니다. 백악, 경복궁 뒷산. 경복궁의 뒷산, 한양의 뒷산. 예. 여기 경복궁이 탁 있어요. 그 다음 이쪽에 인왕산이 있어요. 인왕산 앞에 요 남산이 있고 이쪽에 이제 청계천이, 낙산이 내려와요. 경복궁이나 창덕궁이 다 남산 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죠? 남산 정상은 아니고요. 남대문 쪽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여기가 좀 산이 인왕산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물줄기가 이 안에 떨어진 물들은 다 어디로 흘러나가느냐 하면은 동대문 쪽으로만 흘러나가요. 이게 청계천이잖아요. 청계천으로 물들이 다 남산 쪽에서 이렇게 모여져 가지고 다 이쪽으로만 빠져나가요. 남대문이 제일 낮은데 인왕산에서 남산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높은 데서 내려오다가 여기 남대문이 있고 또 올라가요. 제일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일 높은 낮은 마루라. 그래서 여기 떨어진 물은 요래 가고요. 여기 떨어진 물은 용산으로 빠져나가요. 제일 낮긴 하지만 그래도 여긴 개천이 없어. 이해됩니까? 제일 낮은 능선이에요. 예. 그랬을 때 이게 백악이 300 몇 메다고 내가 써놨노? 342m. 342m. 남산이 265m. 크기가 어떻다? 뒷산이 훨씬 크죠? 네. 이건 바람직한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청계천을 중심으로 여기를 북촌이라 하고 여기를 남촌이라 하고 우리는 배산임수를 꼭 지킨 민족이니까 북촌에서 살면 남양을 할 수 있었고요. 남촌에서 살면은 배산임수를 꼭 어길 수 없었기 때문에 북향을 많이 했다. 그럼 햇빛이 많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힘없는 선비들이 이어서 많이 살아서 남산골 선비라 했고 위에는 4대 붓집들이, 북촌은 4대 붓집들이 사는 길. 예. 위세가 판이하게 달랐지. 아래 것들 딱 이래 되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 산 사진을 보면, 요게 12주죠?
자, 이게 백악이죠. 제가 눈 두 개 그린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네. 요 상투고요. 네? 상투. 요건 눈동자 두 개. 요 코. 요 마누라한테 긁힌 상처. 근데 청와대 딱 뒤에가 청와대 뒷산이잖아요. 청와대 쪽에서 딱 보면 이게 반듯하게 보여요. 정확하게 딱 균형 맞췄어요. 귀산이에요. 그대로 청와대 9시 뉴스 한번 보세요. 9시 뉴스에 청와대 딱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귀의 산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이거 있죠. 이거 바위 튄 것들이 이게 그대로 보여. 형사는 바위가 드러나면 된다 안 된다? 부드럽게 모양은 잘 갖췄지만 귀는 가졌지만 성질이 더러워진다 안 더러워진다? 성질이 더러워진다. 그래서 경복궁만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지 아니면 아들이 깜빵 간다. 완전 그 깜빵 가는 것도 세습, 지안 가면 아들이 가면 그 세습죄라. 그 풍수, 그런 거 보면 풍수 있다니까, 그죠? 지하이면 아들이라도 가니까. 연좌제가 되니까. 예. 이게 342m라. 근데 모양은 9시 뉴스 한번 보세요. 반듯합니다. 우리 사진 갖고 간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반듯해요. 모양, 껍데기는 딱 좋은데, 성질이 더럽다, 이 성질이. 바로 뒤에서. 그럼 옛날에 경복궁이, 옛날 풍수에 미친 사람들인데, 이 뒤에 700m 공간이 있고, 경복궁이 있거든요. 이 산에서부터 평지가 700m 있고, 그 다음 경복궁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 자리 알았을까, 못 났을까, 이 빈터를. 알았겠지. 알았는데도 왜 경복궁이 거기까지 안 들어가고 청계천 앞으로 밀려 내려왔냐, 이거지. 다 이유가 있어서 그 공터 비워놓고 청계천까지 내려왔는데, 세종로까지. 해방 딱 되고 나가지고, 도대체 이 대통령궁을 세우긴 세워야 되겠는데, 어디다 대통령궁을 세울까? 아무리 뜯어봐도 잘 없거든? 근데 경복궁 뒷자리 남았거든? 그거 들어가 보자 한 거라. 옛날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어서 혈자리 잡아놓고, 혈자리부터 잡아놓고 나머지를 배치를 시켜야 되잖아요. 덩어리가 전체가 잡아놓고 혈자리 잡는 게 아니고 임금님 살자리 잡아놓고 나머지 스페이스를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그 뒷자리 남았다고 홀라당 들어가 뻗다 이거지. 그 옛날 사람들 바본 줄 알았나 봐. 500년 전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데. 비하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죠? 예. 그 단순한 진리를 그냥 무시하고 들어간 거라. 근데 껍데기 9시 뉴스 다시 한번 보세요. 진짜 보기 좋아요. 다 좋다니까. 눈티 두 개가 티나서 그렇지. 이게 342m로 좀 더 높고요. 여기 남산인데 265m라. 이놈은 이쪽을 대가리로 보면요. 예? 뭐 하나가 웅크리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 같지 않느냐 이거지. 이게 등이고 이게 엉덩이고 이쪽은 호랑이 대가리고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어떻게든 상관은 없다. 어쨌든 265m고 보기에는 조금 순한 능선으로는 보인다. 전주작은 아니지요. 새 모양으로 삼각형사는 아니다. 이걸 내가 어디서 찍었더라? 세운산가요. 세운산가 빌딩 올라가고 딱 찍으면 남산도 찍을 수 있고요. 종묘를 한눈에 찍을 수 있어서 좋아요. 네.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으로 15층, 20층 올라가. 돌지. 그 다음 여기 반드시 한번 가보세요. 요 탑. 특히 남자분들. 내 여자 화장실은 안 가봐서 모르겠고. 본전 뽑습니다. 7,000원 엘리베이터 값이 본전 뽑는다 했습니다. 화장실 최고다. 남자 화장실요. 올라가는 비용 내려오는 비용 7,000원이거든요. 화장실 값 그 7,000원이 안 아깝더라니까. 딱 이제 소변을 보는데 전망이요. 그냥 경복궁, 청와대, 북한산, 인왕산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한눈에. 그 기분 대끼리 좋대. 글을 보고 볼일을 본다. 예. 내 발 아래. 예, 완전 쫙 그냥 통유리야, 통유리. 예. 근데 나라님 앞에다가 이렇게 볼일을 본다는 게 옛날엔 죽일 놈이죠, 그죠? 근데 아이디어는 어쨌든 죽이게 해놨더라.
그래서 저는 남산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가서 그 광경을 한번 또 하고 싶어. 그 광경 보면서. 단 날씨 맑은 날 가실 것. 서울은 스모그가 워낙 많아서 날씨 맑은 날 골라가서 사진기 들고 가셔야지. 안 그러면 답이 없다. 뿌연 거 찍어봤자 망고 쓰릴 데 없어요.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예, 또 마치면 또 질문 받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풍수지리 이론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게 형세론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배워야 될 일이 이제 형국론인데 이거 아직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론이 자향론이다. 형세론 이론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간용법 해가지고 세산, 형산, 혈, 태식, 익육 했던 거 기억나시지요? 예. 간용 왜 산이야? 간용법이지. 예, 간용법. 뒷산줄기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는 거였고, 장풍법은 주변 산이 우리를 어떻게 둘러싸고 있어서 우리 털을 어떻게 보금자리로 잘 만들어주고 있는가, 부드러운 바람으로 만들어서 우리 털로 들어오는가. 그 다음에 득수법은 그 사이 골짜기로,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에 흐르는 물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정열법인데, 지금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사신사라고 해가지고 사신사 또는 조신사라고 하는 게 있다 했고, 그럼 사신사는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뒷산, 앞산, 양옆산, 요거 공부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우리 터에 준다 했고요. 그 외에 멀리 있던 가까이에 있던 나머지 산들을 조신사라고 했습니다. 뜻은 뭐다? 우리 터를 지켜주는 네 개의 수호신과 같은 주변산. 조신사는 아침에 임금님에게 신하들이 공손하게 읊조리고 있듯이 산들도 우리 터를 향해서 공손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산줄기면 좋겠다. 요게 뜻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네 가지 산. 뒷산은 후현무인데 현무는 수두하다라 했고, 그 다음에 전주작이라고 하는데 주작은 삼각형처럼 날라오라 했고, 이건 거북이 모양 같아라, 요거는 삼각형 모양처럼 새 같아라. 예. 그 다음에 좌청룡은 완연하라, 꿈틀거리고, 예. 구불구불하라. 예. 그 다음 우백호는 준거하라, 쭈구리를 준 걸터앉을거, 모양새가 무던하라,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 두 개끼리, 앞산 뒷산끼리는, 먼저 요 이야기가 나온 건 뭐라고요? 왜 거북이 같아야 됐고, 왜 주작 같아야 됐고, 청룡 같아야 됐고, 왜 백호 같아야 됐고, 왜 거북이는 수두해야 됐고, 주작은 상무해야 됐고, 청룡은 완연해야 됐고, 백호는 중거해야 됐는지가 정답이 뭐라고요? 태양의 궤도에 맞춰서 산세도 그리 돼 있으면 가장 자연스러운 거고 순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조립이 딱 됩니까? 예. 그랬을 때 이제 앞산과 뒷산은 이제 계속 연결해서 나갑니다. 앞산과 뒷산은 가급적이면 뒷산이 크고 앞산이 작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요까지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청룡과 백호가 이제 요거는 서로 균형이 맞아야 돼. 균형이. 요 놈은 청룡과 백호는. 뒷산은 좀 더 앞산보다 높아야 된다 했고요. 앞산이 높으면 뭐라고요? 가까이 있어서 크게 보인다거나 진 누르는 것 같이 보이면 안 된다 했죠. 그죠? 예.
제가 친구가 이제 땅 좀 봐달라고 해서 전원주택터를 좀 땅 좀 봐달라고 해서 봉화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차 타고 4시간 반. 근데 걔가 2박 3일을 거기 있으면서 이제 참 산이 앞에 병풍처럼 쫙 쳐졌더라 이거야. 너무. 근데 그 절벽에 가까운 건 절벽까지는 아닌데 비스듬하게 경사가 심한 산 있잖아요. 앞산이. 그냥 딱 좋은 거예요. 자기는 거기에 뿅 간 거예요. 근데 이 경사진 정도의 산에 소나무들이 그렇게 이쁘게 잘 자란 거예요. 옆으로 퍼지는 소나무 있지 않습니까? 예, 삐쭉삐쭉 난 거 말고 딱 자라갖고 옆으로 착 퍼지는 소나무들이 절벽에 쫙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병풍 같아가지고 애가 뿅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 2,000평을 살까 전원주택지로 했는데 그게 느낌이 어땠느냐면은 가까이에 있어가지고 물론 가운데 개천이 있지만 가까이에 있어가지고 좀 버거운 거 있잖아요. 이름 있는 능선도 아니지만 이름 있는 산도 아니지만 워낙 가까이에 있어서 버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 된다는 조건 중에 그걸 하나를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그 터 같은 경우에는 개천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렀고요. 네, 이쪽에 산이 있고 이쪽에 산이 있는데 이쪽에 터를 구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세가 어떻게 됐느냐면은 이렇게 산세가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럼 앞산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렇게 보였겠죠, 그죠?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집을 이제 동향에 가깝게끔 이제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뒷산도 좀 높고 앞산도 조금 높은데 여기가 이제 병풍처럼 잘 보인다 이거지. 뿅 간 거예요. 창문만 집 져갖고 창문만 열면은 그냥 병풍이 쫙 쳐진 것처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동양 이 두 개가 그렇게 안 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게 겨울이면은 11시는 돼야지 들어와요. 10시에서 11시. 그 다음 해가 지는 거는 뒤에도 딱 보니까는 그 2시 반이면 겨울이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과 서쪽으로 앞뒷산이 있을 경우에는 햇빛을 거의 못 본다는 거예요. 그 산골짜기에서 겨울에 개 떨듯이 떤다는 얘기지. 똑같은 조건인데 동쪽에서 서쪽으로든 산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에 집을 지으면 이게 거리가 가까워도요. 거리가 가까워도 해가 이렇게 떠갖고 이렇게 지기 때문에 햇빛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동서 문제 이거는 햇빛을 많이 못 받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느 계절이 여름에 가서 보더라도 여름에 가면은 풀이 무성해요. 햇빛도 길어요. 그래서 그 땅이 참 밝아 보여요. 근데 똑같은 터를 겨울에 딱 가면 해가 훨씬 짧은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나서 앞이 절벽이었다는 걸 겨울 되면 알아요. 여름엔 무성해가지고 앞이 절벽인 줄 모르는데 겨울 되면 절벽인 줄 아는 거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터를 가실 때도 겨울이면 어떨까?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예. 풍수에서 좋은 땅이 어떤 땅이냐면 양명한 땅이라고 딱 답이 나와 있거든요. 햇빛이 많이 들어서 밝은 땅이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예요. 땅은 윤기가 흘러야 되고 뭐 이런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퍼석퍼석한 거 보자마자 우리들도 알아요. 퍼석퍼석한 거 안 좋다는 거 알아요. 만지면 부시러지고 그냥. 윤기 없는 거 있잖아요. 예. 찰지지 못한 거. 쌀로 치자면 찰지지 못한 거. 예. 그런 식으로 양명한 터를 기준으로 삼는데 이건 이미 양명하지 못하다는 거죠. 하루에 3시간 반, 4시간밖에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1시간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터는 그렇게 햇빛이 적게 들고 앞산이 너무 가까이에서 누르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 터는 점수가 안 된다 이랬어요. 근데 보자마자 3분이면 끝났거든요, 저게. 근데 4시간 반 올라간 게 있잖아요. 아깝잖아.
나 올라가자마자 3분 만에 야, 이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갑자기 김 빠진다, 안 빠진다?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럼 친구 입장에서는 야, 조금 더 생각해 봐라. 진짜 안 좋은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1시간을 헤매는 척을 한 거야. 열심히 보는 척 한 거예요. 답은 이미 나왔는데 쟤한테 마음 안 다치고 설득할 수 있는 말이 뭘까 따지면서 이제 한 바퀴 도운 거야.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하게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이제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결국엔 이제 그날 계약하려고 돈을 이제 뭉칫돈을 들고 갔어요. 예, 계약금을. 근데 이제 제 말 듣고 결국엔 안 됐거든요. 예, 그냥 내려오면서 이제 끝났는데 한 3개월 있다가 그 친구가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나 봐. 2박 3일 그 전에 갔었을 때 뿅 갔다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3개월인가 4개월 있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다시 밥 한 끼를 또 사면서 그때 안 하길 참 잘했다. 풍수는 네 담당이니까 모르겠는데 말이 봉하지 4시간 반 5시간을 올라가가지고 며칠 쉬고 내려오고 야, 그 진짜 할 짓 아닌 것 같더라. 네가 1억 몇천인가 2억을 참 아껴줘서 고맙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거리도 생각해 주면 돼요. 아주 상식적인 것부터 점검하고 가는 것도 풍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앞뒷산이 이제 앞산이 조금 더 작아야 되지만 너무 가까이에서 부담스럽게 느껴지면 안 된다는 거. 딱 보면 알아요. 아, 저게 지금 완만해서 안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가 딱 느껴져요.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그걸 누가 특별히 딱 하고 안 가르쳐 주니까 정확하게 안 가르쳐 주니까는 몰라서 그렇지 일반적인 인간 감각으로 부담스럽다. 저도 부담스러우면 여러분들도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 말이 나쁘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딱 드리면 편한 거지. 알아도 긴가 민가 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예,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물어보나 이러고. 그 다음 자청용과 우백호는 균형이에요. 균형. 뭐냐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청용 우백호는 두 개가 다 솔직히 요 센터에서 두 개가 거리가 같이 옆으로 빠진 것도 비슷하면 좋고요. 높이도 비슷하면 좋아요. 근데 막상 있다 보면은 우백호는 이터에서 가까이에 있는데 자청용은 좀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이게 요건 가까이 있고 이건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가운데 털을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요 같이 있었을 때 같은 높이면 제일 좋은데 요 놈이 좀 요렇게 딱 돼 있으면 요 산은 좀 낮고 요 산이 좀 높아서 눈으로 짐작으로 봤을 때도 비슷하게 보이면 그것도 나쁜 거 아니고 괜찮은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지? 예. 작은 놈은 작은 역할 만들고 큰 놈은 멀리서 큰 역할 하고 있으면 눈으로 봤을 때 비슷하면 그것도 그래도 괜찮다는 얘기야. 근데 영향은 어느 걸 먼저 받아요? 가까운 걸 먼저 받죠. 그 다음에 어느 한쪽이 조금 짧고 조금 짧을 수는 있어요. 자청용 500호 길이가. 요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한쪽이 완전히 요렇게 짧으면 안 된다는 거. 자청용 역할을 못할 정도로 짧으면 안 된다는 거. 바람이 어디로 들어와요? 이리로 들어오잖아. 또 요렇게 되면 안 된다. 너무 짧으면. 요렇게 짧을 바에 어디로 들어가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들어가는 게 낫지.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글로 써놓으려니까 힘들다 안 힘들다? 글로 써놓으면 이제 해석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면 되는 걸 갖다가. 예. 풍수의 기운, 집을 사서 말이야.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풍수의 기운을 받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 정말 아파트에 올라가가지고 본다라고 하는 거는요. 거의 감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태까지 경험에서 오는 감이지
땅 기운을 느끼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숲을 밟으면서 오는 땅 기운 느끼는 거는 이제 찌릿찌릿한 게 있어요. 좋은 땅 가면. 척추가 이제 찌릿찌릿한 느낌이 와요. 근데 그건 나만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느껴보라고 해도 그게 느껴져요? 안 되잖아. 그럼 그게 술이에요. 학문이 아니고. 학은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나만 알고 있고 전달이 안 되면 그거는 술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그쪽으로는 좀 강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좋은 땅 같은 데 가면 딱 따뜻한 느낌이 탁 와요. 그리고 향이 나는 경우도 자주 있어요. 향이 나요. 흙의 향이 나요. 저는. 그 다음 땅을 딱 파보면 풍수에서는 어떤 흙을 좋은 흙이라고 보느냐 하면은 비석비토라고 하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돌도 아니고 흙도 아닌 거. 마사토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네, 마사. 그러니까 딱 봤었을 때 달라붙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등산로 걸어다가 보면 이렇게 이제 절벽이 좀 깎인 데 있잖아요. 뿌리가 좀 꺾인. 딱 보면 분명히 돌 같아. 예? 황토색인데 돌 같은데 탁 잡아가지고 딱 뜯으면 뜯어져요. 그래놓고 남자 힘 정도로 꽉 힘주면은 다락 하고 부서져요. 예, 돌처럼 보이는데 돌도 아니고 그렇다고 흙처럼 원래부터 푸슬푸슬한 것도 아니고 이게 비석비토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서 마사. 예, 쉽게 마사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매장할 때 마사가 나오면 좋은 땅이에요. 진흙 땅보다 훨씬 좋은 땅이에요. 뻘건 흙보다. 그리고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막 비치는 게 최고로 좋은 거를 우리는 그를 오색토라고 하거든요. 오색토, 왜 오색토인 줄 알겠죠? 김밥 색깔. 오행의 색깔이잖아요. 목은 파란색이고 화는 붉은색이고 이런 거예요. 예? 김밥이 그럼 다 있다 없다? 김밥 다 있죠. 예, 목은 시금치 파란색, 화는 홍당무 빨간색, 토는 노란무 단무지, 쌀이 하얀색 금색, 수가 껍데기 김 검은색. 오행이 맛있는 이유는 뭐다? 안 질리고 오행 색깔 다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그래서 흙도 마사는 마사인데 황토빛이 나는데 거기에 붉은빛도 어느 때 조금 나고 푸른빛도 조금 나고 흑빛도 조금 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검은빛도 조금 나고 이래 보면 그 색깔도 비고 저래 보면 저 색깔도 보이는 그런 흙이 좋은 거다. 최고다. 황토보다 좋아요. 땅에 시신이 묻혔을 때요. 배수도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물이 흘러내렸을 때 단단한 기운이 있어야 이쪽에 물이 안 스며든단 말이에요. 이 터에. 그래서 옆으로 물른 대로 흘러버린다고. 이해되시죠? 그렇다고 그 흙 자체를 딱 보면요. 광을 파서 딱 보면은 웬만한 깊이까지는 다 묻으면 물이 아니지만 촉촉한 느낌이 있잖아요. 촉촉한 느낌은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마사토네 하고 8년 전에 9년 전인가 그거 뜯어가지고 이제 수강생들한테 보여주려고 뜯어가지고 이제 비닐 싸가지고 이제 차에다가 넣어놨잖아요. 뒤트렁크에. 그래가지고 이제 수강생 보여주려고 며칠 있다가 딱 뜯었는데 습기가 다 빠져나가지고 이제 돌이 된 거 있죠. 보여주질 못했어. 현장 가서 보이면 보여드릴게요. 근데 감은 오시죠? 예. 그냥 산 타시거나 돌 만지신 분들은 금방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색깔까지도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예. 근데 아파트,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아파트에 올라가가지고 이 집의 기운이 좋다, 나쁘다. 결국엔 자기 감이에요.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이 최대한 될 수 있을 정도까지 경륜이 쌓였느냐. 안 그러면 논리적인 설명 없을 정도로 그냥 두드려 잡는 감이냐. 이제 그게 문제지. 그죠? 예.